네, 오늘도 화제의 인물들 소식 모아봤습니다. 먼저 청문회 위증 교사 논란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인데요. 한 누리꾼의 낚시 문자에 걸렸다면서요. 이게 네. 이제 이완영 의원 등 그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 내용이 저랬습니다. 의원님, JTBC 문자 보낸 거죠. 문제 때문에 일단 몸소리 세야 될 겁니다. 회사 측도 난감해졌다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 네. 회사라는 게 이제 뭐 기업인 거죠. 삼성, 근데 회사라고 썼는데 아마 삼성이라고 아마 추측이 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전화가 일반적으로 하면 전화를 받지 누군지도 않는데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전화가 왔는 걸 보면서 요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누리꾼이 지금 올렸는데 요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딱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분이 발언이 청문회장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재벌을 꼭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과거에 이완용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구급차가 오는 비극은 사전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네, 일단 지금 국조특위 간사직을 사퇴한 상태인데 네. 이 이유가 네. 18원 후원금 때문이에요? 전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뭐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아니, 전 저분들 청문회가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 그 새누리당을 어떻게 위원회 선임하는 거 제가 모르겠는데 와서 저분은 증인 옹호, 그다음에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이 초보적인 질문 외에는 하신 게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누구죠? 정종춘 이사장과 지금 사전에 만나서 뭐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고 예. 명색 여당 간사인데 네. 거기다가 18원 후원금에다가 온갖 또 문자들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잖아요. 전화기 불러서 못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궁금한 게 간사직은 사퇴했는데 아직 청문위원은 사퇴하신 게 아니에요. 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3자 대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고영태 씨도 나온다는 것 같고 저기 누구죠? 박 과장도 다시 박헌영 과장 나온다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만희 의원과 저기 이완영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저는 또 다른 것보다도 위정교사 힘이는 본인한테 정치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완영 의원이 왜 이번 청문회에서 저렇게 소극적으로 얼토당도 않는 어이가 없는 질문을 했는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성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드 문제에 이어서 이번 청문회 위증 교사 문제까지 네. 이완용 의원 얼굴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공원이 처음으로 AI에 뚫렸습니다. 지난 17일 폐사한 서울대 공원 황새 2마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동물원에 있는 다른 희귀 조류들도 좀 살처분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항해하고 원앙입니다. 원앙이 네. 1급 보호동물이거든요. 근데 AI는 어느 정도 전파력이 강하냐 하면 벌써 감염이 돼 있으면 그 주위의 조류는 다 감염됐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뭐 법상으로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워낙 희귀한 동물 조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18일부터 지금 그 서울대공원은 문 닫았습니다. 네. 닫아놓고 있고 아마 살처분을 좀 하든지 조치를 좀 내려야 될 걸로 보고 이런 아주 귀한 동물들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목은 닭아 미안해로 달았습니다. 사실 닭이 지금 살처분된 닭이요. 뭐 2천만 마리가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2천만 마리가 얼마입니까? 우리 국민 수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네. 지금 저게 표시에는 1,800만만 나와 있지만 이미 어저께 2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전 무슨 재난만 나면 전부 다 인재예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네. AI 때도 그랬고 장관이 있으면 뭐하고 총리 있으면 뭐하고 대통령은 뭐 지금 없다 쳐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부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마리 넘었는데 일본은 한 70만 마리 얘기하거든요. 네.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AI 조금 차이는 뭐 기본 여건이 틀리니까 뭐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대통령 탄핵 사태하고 최순실 사태, 최재재 게이트 오면서 항상 걱정했던 게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어. 이제 우리 국정은 어디로 가지? 라는 걱정했습니다. 이게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게 지금 AI 사태 아닐까 싶어요. 뭐 경제 안 좋고 외교 꼬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는데 이 AI는 달걀 바로 와닿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 박근혜 정권은 저런 위기 대응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있던 대통령마저 지금 없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다가 이게 영이 안 쓰는 거죠. 시스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들, 우리 생활에 밀착한 문제들,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 일을 좀 하시기를 제가 좀 간절히 부탁드리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협력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저 AI 문제는 사실 올해 갑자기 생긴 거 아니거든요. 네. 매년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그 사상 최대의 이런 예. 그 문제가 불거졌느냐는 거를 왜냐하면 매뉴얼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게 그렇죠. 예. 있어요. 네. 농식품부에서 지금까지 뭐 하고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초기에 오락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생닭을 뭐 유통을 시키네 마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예. 농식품부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이니까 저는 그 사실은 이 AI가 그 조금 잠잠해질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고 예, 생닭을 처음에는 AI 퍼지니까 금지를 시켰다가 네. 아이고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니까 허용을 팔아요. 그때 다시 또 확산되니까 금지.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동안 이게 방어막을 쳐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퍼져갖고 2천만 마리가 살처분하게 되고 살처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걀값이 올라갑니다. 네. 달걀값이 너무 올라서요. 한 판에 지금 1인당 한 판밖에 안 팔고요. 30개들이 한 판밖에 안 팔고 값도 엄청 올라서 그래서 생달걀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데 웃기는 건 또 비행기 타고 오면 그게 더 비싸대요. 네. 그럼 그걸 뭐하러 수입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달걀값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달걀값이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이 이제 설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유통되는 치킨이라든지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고 이제 연초 되면 아주 큰 문제로 지금 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제과, 제빵 뭐 이런 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라면. 되잖아요. 라면 문제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 문제가 올 연말을 넘길 경우에는 네. 아마 훨씬 더 심각한 민생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 실패가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단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빠르게 수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꼼수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1년 동안 떼먹은 외식업체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바로 인기 브랜드 애슐리 그리고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라고 하는데요. 그 액수가 80억에 달한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안 준 건 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에 네. 따라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에서 10분에도 넘어가게 되면 그 6분의 1로 이제 계산해서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떤 제보자가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4시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럼 10시까지 하면 6시간 딱 예. 채우면 네. 6시간만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분 오버되면 30분을 더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항상 3시 50분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럼 10분 일을 더 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3시 50분부터 임금 안 쳐주고 이제 4시부터 한 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참겠는데 이게 10시까지 일하는 건데 그 오바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까지 시급으로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으니 예. 그러니 이제 민원들이 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네. 알바비가 한 80억이 이른다고 그러니까 하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분단위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분단위로 최저 시급을 줘야 되는데 10분 빼버리고 15분 단위로 15분 정도 근무했으니까 덜 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뺏는 것들을 노동부 지금 감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80억 정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지금 발각이 된 그런 상황이죠. 네, 이랜드 측은 피해 접수를 받아서 이 체불한 임금을 곧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지난 7월에 망명을 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기억하실 겁니다. 오는 23일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이 한국 사회에서 공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태영호 공사 얘긴데요. 이 태전공사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처음이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 무엇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안에 도청 장치를 다 해놨다. 이게. 집에 가서도 대화를 잘 못한대요. 현영철이 인민무력부장 그분이 처형된 것도 집에 가서 얘기를 잘 못해서 그렇다.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체제에 대한 한멸감이 커져 기순 결심을 굳혔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우리도 따지면 국방부 장관인데 거기를 무참하게 처형했는데 그게 도청 장치를 집에 심어놨는데 네. 술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말실수를 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고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감시가 심해지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뭐 태영호 공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 같고 생활고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요.
현재 두 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일상생활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저런 거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네. 태영호 전 공사의 또 신변 보호를 얼마나 이제 국정원에서 잘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굉장히 전격 발표였어요. 어제 저희 네. 굉장히 놀랐는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 사회활동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 저건 원래 사실은 그 국정원이 이제 네. 계속해서 그 안가 같은 데서 관리를 하고 네. 여기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남한사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왜 이런 식이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 최순실 게이트 뭐 혹시 또 이런 거 물태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저분이 7월 달에 넘어왔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벌써 한 6개월 좀 지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정도면은 되게 이 남한 사회에 이제 적응할 정도가 된다고 보고 지금 복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시점을 가지고 내년이면 또 내년에는 왜 하필이면 요때냐 뭐 또 이제 대선이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 임박해서 하면 또 왜 대선 임박해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 그것까지 의심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회에 건전하게 적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는 먼저 어쨌든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23일부터 나간다고 정보위를 열어달라. 그래서 정보위에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국정원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국정원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쪽 아닙니까? 예. 지금 뭔가 보수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내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뭐 도청장치 얘기 나오고 또 처형 얘기 나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살만해라는 걸 국정원의 전략이 성공할지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태영호 공사는 두 아들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데 이 월급이 정말 진짜 짜더라고요. 월급이 900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대사 월급이 1,100달러고요. 태영호 공사는 900달러인데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과태료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북한 대사관이 과태료가 20만 파운드, 약 아. 2억 9,32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못 살아요. 이거 네. 내지도 못해요. 대사관의 과태료가 그렇게 많다면 월급은 뭐 1,100달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게 아마 이 탈북의 이유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더군다나 영국이 물가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900달러 가지고서는 아마 집세 정도 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생활을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 가지 뭐 밀수나 뭐 이런 걸 해요. 네. 영국에서 이제 뭐 물건을 갖다가 어디 다른 곳에 판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상납도 요구받고 하니까 이런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네. 자, 태영호 전 공사는 용감하게 23일부터 사회 활동을 한다고 밝혔고요. 국정원의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 아마 연구원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대한민국 사회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얘기해 왔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